계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채무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 명절인 음력 설을 축하하는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장로 부총회장들의 연합 모임인 한국장로회 부총회장협의회가 13일 구티비 사옥에서 신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단 규정 해제를 위해 교회 공금으로 부정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텍사스주 남서부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채무조정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4명이 숨진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세 사기범에 대한 법의 심판은 진행되지만 피해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혼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희년은행, 돈병원 등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 8곳이 힘을 모았습니다. 당면한 문제의 최적의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좀 적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민감한지 이해해주는 감수성과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희년은행과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게 됐고, 정부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진행하지만 보다 밀착해서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담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무료고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열린 지 3일 만에 100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피해자 대다수는 혼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피해자 인정받는 것도 너무 어렵고 요즘에는 국회도 총선 모두고 하다 보니까 좀 전세 사기가 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답답함과 절망,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설계사로서 평소 금융약자들을 돕는 돈병원 서경준 원장은 피해가 심각할수록 억울함이 크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우선돼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속았길래 이런 일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 수렁에서 가급적 빨리 벗어날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에 나선 기독교 단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적 양심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참여한 거죠. 성경에 나온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무다, 책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훈실 홈페이지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담당 공공기관,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음력 1월 1일을 중국설이 아닌 아시아 음력설로 표기하고 설날을 공립학교 휴일로 지정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아시아 음력설 표기 이후 처음으로 열린 2024년 음력설 퍼레이드를 구티비 뉴욕지사에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입니다.
2024 뉴욕 플러싱 음력설 퍼레이드가 10일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루나 뉴이어 퍼레이드, 즉 설 퍼레이드는 한인사회와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 즐기는 유일한 행사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플러싱의 중심에서 매년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설 행사는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 톰 수워지 전 연방 하원의원,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린달리 시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아시안의 명절인 음력설을 축하했습니다. 음력설 퍼레이드는 지역 언론과 한인과 중국계 언론뿐만 아니라 미 주류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Happy New Year for the Chinese community, but to the Korean community, 안녕하세요 and 감사합니다. And congratulations on the great success of today's event. 축하합니다. 먼저 오전 11시 유니언 스트리트과 37 애비뉴 교차점에서 시작되는 퍼레이드 행렬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뉴욕시경의 밴드 연주를 시작으로 출발했으며 뒤이어 오색 찬란한 각계각층의 꽃차 행렬이 샌포드 애비뉴를 거쳐 메인 스트리트까지 이어졌습니다. 출발한 퍼레이드는 한인단체들과 태권도 시범, K-팝 댄스 등이 선보여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인들이 설날 음식을 타민족 시민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한인단체는 떡국과 김치, 부침개 등 설날 음식 500인분을 준비해 참여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높은 뉴욕주는 설날을 공립학교 의무 휴일로 지정하는 등 음력설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뉴욕시리의 대표적인 아시안의 퍼레이드라 이렇게 기치를 바꾸어서 아시안들이 전체가 인도, 중국, 한국 등등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퍼레이드로 발전이 됐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루나 뉴이어를 축하하는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뉴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이제 우리의 문화가 더욱 많이 알려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명절로 미국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뉴욕 플러싱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교회 장로 부총회장들의 연합 모임인 한국장로회 부총회장협의회가 새해를 맞아 신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로회 부총회장협의회 일원들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구티비 선교 미디어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짐했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장로 부총회장들의 연합 모임인 한국장로회 부총회장협의회가 13일 구티비 사옥에서 신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교단을 초월해 주요 교단 소속의 장로 부총회장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단체로 지난해 12월 창립됐습니다. 한국 교회와 MZ 세대들의 위기, 또 특히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김영구 장로는 소명 의식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여전히 나가라는 소명을 받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인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또 김 장로는 소명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음 세대 번영, 구티비와의 동역을 위해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 기자로 등록해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도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선교 사역 하시는데 구티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기회로 해서 더욱더 튼튼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고 또 저희를 도구로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장로회 부총회장협의회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단 규정 해제를 위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교회 공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기총 사무총장을 지낸 윤덕남 목사에게 교회 공금 4억 원을 부정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목사가 윤 목사에게 이단 해제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지급한 뒤 기독교 문화 발전이란 명분으로 금원의 사용처를 숨겼다며 부정한 청탁이란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성락교회는 창립자이자 김 목사의 부친인 고 김기동 목사가 비성경적 귀신론 등을 주장해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텍사스주 남서부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당국은 30대 여성인 총격범 제네스 이본 모레노가 예배 중이던 교회에 찾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다쳤으며 범인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총격범의 아들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레노의 소총에는 팔레스타인이란 글귀가 적혀 있어 경찰은 모레노가 유대인계 전 남편과 겪은 분쟁을 파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격이 발생한 레이크우드 교회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에 져서 긍정의 힘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 신부가 동성 커플을 축복한 사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톨릭 동성애 단체인 가톨릭 엘라이 아르쿠스는 13일 천주교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가 지난달 20일 2쌍의 동성 커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해 12월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에 대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이에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아프리카 출신 주교 등 가톨릭 교회 보수파는 신성 모독이라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는 커플 자체에 대한 축복이 아닌 동성결합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복을 내려주시길 청하는 사제 한 개인의 사목적 축복 행위라고 설명했지만 국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 첫 사례인 만큼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제시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제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3일 김제 신흥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김제 지역 장로들과 교계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김제 기독교 발전을 위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김제시 기독교 장로연합회는 김제 신흥교회 박광성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2024년도를 이끌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같이 잘 모이는 것에 저는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장로들이 서로 이렇게 친교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쉽고 또 서로가 협력하는 일도 이렇게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거기에 비중을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 신앙인의 기본을 지키며 김제시 기독교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가겠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사말에 나선 구TV 호남 전북본부 정예현 본부장은 항상 교회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미디어 선교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립한 글로벌 엘림재단이 11일 설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과 주한 외국인, 유학생 등 2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100여 명과 봉사자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복 입기, 떡국 나눠 먹기, 방패연 만들기 체험 등을 하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만두를 직접 빚어 떡국떡, 귤과 함께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다문화 가정과 주한 외국인을 초청해 축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3일 부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부산을 국제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관계부처와 민생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과 수도권이 국가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산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 절차, 인센티브 지원안 등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총선 전에 확정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임시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습니다. 박민수 2차관은 대전협의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며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9,000원대를 넘었습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칼국수를 비롯한 3개 품목 가격이 작년 12월보다 올랐습니다. 특히 칼국수 가격은 2022년 8,000원을 넘은 뒤 올해 9,038원을 기록했습니다. 냉면 가격은 올해 11,000원, 비빔밥은 1,654원으로 올랐으며 김밥 3,000원과 자장면 7,000원 등 일부 품목은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이발소 이용 비용은 12,000원대를 기록했고 목욕비는 11,000원을 기록하며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18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 시민추모위원회는 참사 21주기를 앞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 노력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20여 명은 이날 대구시가 약속한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탑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추모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됐다며 지난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픈 기억을 딛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를 2.18 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토론회와 추모 집회 등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선거 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정상들이 크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선거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하면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방위비를 충분히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해당 발언에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일 독일, 프랑스, 폴란드 외무장관들이 파리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며 3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목적으로 가자지구 추남단에 위치한 라파를 공습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라파에 가한 폭격으로 주민과 피난민 최소 67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공습은 미국과 이집트 등 주변 국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공습으로 외신은 이스라엘이 더 본격적인 공습을 진행할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미국 등 중재국과 함께 휴전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공습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현물상장지수 펀드 승인 이후 4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지만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한 달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1년 12월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상승세는 지난달 승인된 현물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마렉스 솔루션스의 디지털 자산 공동 책임자인 일란 솔로트는 투자자들은 이제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자산 클래스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70명에 육박했습니다. 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 데오루주 재난당국은 사망자가 68명으로 늘고 51명이 실종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일어난 산사태는 광부 수송용 버스 등을 덮치고 인근 가옥들을 매몰시켰으며 이로 인해 가옥 62채가 파괴되고 주민 5,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구조대원들은 산사태 발생 60시간 만에 3세 이하 생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고 현재까지 추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반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톨릭 교황청은 지난해 12월 사제가 동성 커플에 대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교황청 승인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 사례가 뒤늦게 공개됐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 동성애자를 치유의 대상으로 품어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성경적인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우리 사회 건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